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용 컴퓨터죠. PC혁명을 주도한 인물과 그들이 기댄 컴퓨터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IT 융합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관동의대 정지훈 교수님 모시고 IT 혁명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PC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IT 혁명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혹시 PC통신하고 인터넷의 차이는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입학했을 때 98년도만 해도 뭐 나우누리 이런 PC통신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인터넷으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는 캐치가 안 되시죠? 네. 인터넷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출발은 원래 이렇게 군사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지진이 난다거나 또는 무슨 핵공격이 된다든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인터넷 정말 급속도로 어느 순간 발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인터넷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잠재적인 범죄 사실을 담고 있는 문서나 정보를 폭로하는 위키리크스에서 개인의 소소한 관심사를 다룬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터넷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는 개인을 정보의 편집자이자 생산자로 만들고 있다. 네트워크와 검색의 힘으로 세계를 정보 중심의 지식사회로 견인한 인터넷. 어떤 인물들이 인터넷 혁신의 길을 개척해왔는지 인터넷 혁명, IT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시간엔 PC혁명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기억에 나세요? 창조적인 인물들 기억 많이 나시죠? 예, 오늘 인터넷은 약간 좀 또 다른 시각의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도 들어가기 전에 제목은 인터넷 혁명, 지식사회로의 전환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죠. 요령은 아시죠? 내용들 보시고 내용 뭔지 대략적이라도 아는 거는 1점을 주시고 이건 전혀 처음 들어본 것 같고 모르겠다 하는 거 0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예, 대략 체크되셨죠? 네, 8점 이상. 예,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아졌네요. 예, 5점에서 8점. 5점 이하. 예, 보니까 확실히 인터넷 지수가 IT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은 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보죠. 첫 번째, 월드와이드웹. 이게 이제 인터넷 중에서도 우리 이따가 이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웹브라우저.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저 웹브라우저 제일 많이 쓰지만 저 우측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문서 보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다음에 Gmail. Gmail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은 메일로만 보이지만 저것이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버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이번 TV 특강 시리즈 중에 언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저 회사가 없었으면 전자상거래라는 말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건 이베이인데 이베이는 경매 사이트죠. 경매가 그냥 전자상거래하고 다른 점은 전자상거래는 어때요? 원래 파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경매는 어때요? 내가 물건을 올려서 팔죠. 예, 그런 최초의 회사였습니다. 제일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페이팔. 이게 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는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 이런 전자상거래를 올렸다고 했을 때 돈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는 것만 해보셨지 파는 건 잘 보통은 안 해봤잖아요.
파는 걸 하려면 이 계좌이체를 쉽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TCP/IP 이거는 이제 기술 용어인데 이제 그 주소죠. 인터넷 주소 체계 그리고 주소에서 어떻게 주고받고 하느냐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마지막 문제였는데 모자이크는 뭐냐면 최초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쓴 웹 브라우저 이름이에요. 이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뭐 인터넷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탄생부터 가죠. 인터넷이 언제쯤 탄생했는지 아는 분 계세요? 대충 언제쯤일까? 예,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1969년도에 첫 번째 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그 달파라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그 대학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런 거 좀 만들어 봐라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렇게 오늘날 그 IT 지진이나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일본 핵발전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큰 자연 재해가 닥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옛날엔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스타, 별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지면 다 마비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1969년도에 UCLA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스타트가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인터넷의 원래 취지에 맞는 사건들이 그 뒤에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최근에. 요즘 이상하게 지진도 많고 그랬잖아요. 제일 크게 차이가 났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IT 지진 사태였어요. IT 지진 났을 때 소위 말하는 방송국에서도 거기 지진 났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재원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모든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가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국한테가 연락을 해서 뭐 필름이 됐건 뭐가 됐든 보내달라 그래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특종을 잡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미디어 회사, 영국 회사 중에 스카이넷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동영상을 갖다가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거치는 화면이죠. 거친 화면을 생중계로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터넷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재해에도 80%가 망가져도 어쨌든 연결이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하고는 약간 시작의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69년의 일인데 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지나가지고 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게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기술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메일도 새로운 인터넷이고, 아까 PC통신 잠깐, 그 얘기를 했었지만, PC통신도 인터넷 기술 중에 일부를 커다란 서버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게시판도 만들고, 동호회도 만들고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인터넷이 활성화된 시기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소위 말하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이런 걸 웹이란 게 처음 탄생하면서부터예요. 이거는 언제냐 하면은 1989년이에요. 그 언제죠? 한 20년 조금 넘은 역사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 그 과학자예요. 입자물리연구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라고 제네바 근처에 이렇게 27km에 이르는 커다란 지하에 갱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원자를 부딪혀가지고 조그만 빅뱅을 일으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에 원래 물리학하던 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과학자니까 과학자는 과학 논문에 보면은 그림도 많이 올라가고 또 뭐가 많이 가요? 참고 문헌 이런 거 많죠. 링크가 많잖아요. 링크와 그림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서 포맷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HTML이었고 그게 처음 나온 웹서버 기술이었어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의 시작이에요.